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녹화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하지 못하는 그 양방향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지시죠. 그래서 녹화로 하는 게 차라리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뭐 편안한 시간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녹화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홈페이지에 생방송을 하게 되면은 또 공지가 나가니까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뭐냐면은 나스닥은 상승했는데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어요. 좀 이게 그래서 혼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버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들의 강세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플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날의 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버티고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면은 조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월가 예상을 하회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몇백만 건 나왔는데 사실은 100만 건이 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또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그나마 좀 하락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 후에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역시 그런 원인은 바이오 쪽에서 보실 수가 있겠죠. 바이오는 일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역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이오가 강하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았었어요. 그런 것들이 버틸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좀 주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좋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충돌을 했습니다. 만약에 수급이 좋았다고 하면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역시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어제 좋지 못했었고요. 오늘 또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죠.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면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특이사항 보시면은 코스피는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부 종목들이 좋았어요. 뭐 테마성 종목도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이오죠. 제약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 바이오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강하게 떠받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실까요? 코스피 보시면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 마감했어요. 그래서 장중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었죠. 자, 제약업종이 나오고 있는데 제약업종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면서 코스닥은 반등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했는데 결국은 바이오가 좀 시장을 그나마 지탱하는 그런 힘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좋지 못했었죠. 코스닥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매도,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수급은 좋지 못했어요.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했고요. 또 뭐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게 선물 쪽에서 좀 외국인들이 막판으로 가면서 좀 매수를 해주면서 그나마 좀 덜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빠지다가 좀 반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쪽의 수급이 워낙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상승하기는 어려웠었죠. 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해준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좀 달라졌겠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크게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해외 증시가 중요하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오늘 장중에 또 미국 선물이 워낙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어제 조금 혼조한 흐름이었었죠. 다우존스, S&P 500은 하락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혼조한 흐름이었었는데 역시 기술주를 빼고는 미국도 지금 특별히 버틸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음식료 업종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한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이런 대표 종목들이 좀 강해주니까 업종 지수가 좋았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이오 쪽에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제약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았죠. 제약주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매매하시는 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평택천넘 가격 인하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물 SMS는 40만원, 파생 SMS는 75만원, 통합방송은 115만원, 상당히 큰 폭으로 인하를 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네이버, 시젠 두 종목을 올라봤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언제든지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꺾이는 모습 보고 매도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 그 홀딩 하셔도 된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없는 분들은 관망하십시오. 한번 꺾이면은 크게 꺾일 그럴 상황이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매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 갈 만큼 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2018년 10월 30일의 저점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2019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했는데요.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길게 봐도 가격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무거운 종목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수가 꺾였을 때는 같이 꺾였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수가 꺾이기 전에 어떤 지수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크게 상승을 했죠. 갈 만큼 갔다는 거예요. 이건 좀 과도한 과매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확 꺾이는 흐름만 아니면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적당히 뭐 홀딩 하셨다가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던지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죠. 어쨌든 이건 테마주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로 보더라도 반등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조금 더 가면은 매도하거나 아니면 꺾일 때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정받으면 접근하셔도 되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았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결과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서울식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 이전에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EDGC, 자, 이 종목은 제가 자주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한참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뭐 한참은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홀딩을 시켰습니다. 지금 25% 정도 수익 중인데요. 이런 종목은 하락하면 적당히 수익 매도, 상승하면은 뭐 최소 50% 이상 노리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 정도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신규로 중기 추천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되고 나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1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저점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끌고 가면은 중기로 50% 이상 노려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는 종목이고요. 어쨌든 컨디션이 완벽하게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특별히 나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앞으로는 흐름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서울식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죠. 사실 뭐 한 15%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또 이제 크게 가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3,800원에 매수를 했다가 12%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고요.
자, EDGC 이 종목은 그동안 이제 좀 끌고 갔었는데 결국은 오늘 상한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갈 종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또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위로 조금 더 끌고 가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할 그럴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17,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벌써 한 20% 나왔는데 이 종목은 내려가면은 플러스 15%, 상승하면은 플러스 30% 이상에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들이 넉넉히 좀 편안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는 SK네트워크스 우선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매도를 하고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이 종목은 뭐 단기에 50%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7월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칼을 갈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5월, 6월에도 종목에서 수익이 났지 않았었던 게 아닌데 그때는 좀 뭐 큰 수익을 노리다가 오히려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7월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아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종목들도 흐름이 좋고요. 어쨌든 7월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중기 매매할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데 단기 매매를 자주 반복을 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다만 매매하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종목의 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단기는 아직 횡보 흐름이 예상이 된다. 아직까지는 크게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은 양방향 단타가 좋습니다. 장중에 양방향 단타가 좋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던 날이 있었죠. 그런 날이 오면은 하방 공략을 해보자. 역시 지금은 아래쪽을 노리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지금 2200에서 2100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100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위험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파생은 장중에 단타하는 게 아직까지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날이죠. 화요일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은 하방 공략을 해서 밀리면은 조금 끌고 가보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절반은 끌고 가고 절반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반등하면은 또 본전에 정리하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 지수의 어떤 이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위쪽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7월 10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